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 지역 중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 지역들이 왜 지정이 되냐면 간단합니다. 지정이 되는 이유는 2, 3개월 내에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여지는 지역들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상승폭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 두 지역은 비슷한 법령으로 지정이 되고요. 일단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한 개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지 진행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공통요건을 보시면 직전월부터 소급한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시도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선택적 요건으로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요건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지역들을 지자체에서 추려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과 선택요건 중 한 개 이상이 충족을 하게 되면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듯 달라 보이는데요. 일단은 공통요건에서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은 상당히 자세하게 숫자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숫자로 명시를 해놓지 않고 현저히 높은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만 그 요건이 되지 않는 구역이 있는데 상승률은 높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현저히라는 말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버릴 수는 있다는 거죠. 일례로 창원 의창구가 그렇고요. 창원 의창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요건이 되지 않았지만은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왜 지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총 49개소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11개소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시군구가 총 236개인데요. 그 중에 160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68% 정도 되는 곳들이 다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가다가는 전국이 다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이 부동산 규제지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일단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 자체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시에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요.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고요. 1주택 세대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고 6개월 내에 전입 시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는 50%밖에 안 되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이 됩니다. 서민이나 실수요자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10%의 우대가 적용이 되고요. DTI도 50% 선에서 적용이 되고 서민이나 실수요자일 경우에 10%의 우대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LTV가 9억 이하일 때 40%고 9억 초과일 때 20%, 15억 초과일 때는 0%입니다. 서민이나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10%의 우대가 있고요. DTI는 40%고 서민 실수요자가 10% 우대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나 임대업 이외의 업종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저담대 기업 자금 대출 신규 취급이 금지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투자 수요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제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고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때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추가가 되고요. 보유세 상한도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도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양도를 해야 되는 걸로 줄어들었고요. 분양권 전매 시에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는 무조건 50%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생기고요.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에도 제한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매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가 의무화가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부터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고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 지역 중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이 되면 부동산 청약 또한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제가 주택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띄워둘 테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내일은 건물주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